지난주 금요일에 이곳에 들어와서 딱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할 수 있지만 가족들의 건강과 그런 사람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 안전빵이라고 얘기하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2, 3일 정도는 좀 더 격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루 더 묵을 생각이고요. 내일 토요일 오후쯤에나 이제 이곳을 소독하고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제 방에서 또다시 격리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체온을 측정했더니 36.3도 정상 체온이 나왔고 저 오늘 하루도 열심히 또 살아보겠습니다. 내 앞에 물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요. 오늘의 점심 메뉴는 장칼국수입니다. 물은 라면 한 개 분량보다는 많아야 됩니다. 한 개 반 분량, 그러니까 한 750에서 800ml 정도 물을 넣어서 지금 끓이고 있는 거고요. 장칼국수는 보통 여기서 말한 장은 된장, 고추장 할 때 그 장 맞습니다. 장칼국수는 원래 된장으로 끓이는 게 정석입니다. 근래에는 구수한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잘 못 먹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고추장을 이용해서 고추장 칼국수도 많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 원래 오리지널은 장칼국수고요. 장칼국수는 맛있게 끓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정통식 장칼국수, 된장칼국수를 끓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은 재료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노하우도 부족하지만요. 하지만 한번 남은 재료를 이용해서 장칼국수를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은 계속 끓고 있고요. 자, 이제 먼저 갈비살 먹다가 남은 갈비살이 있습니다. 그 갈비살을 육수로 넣겠습니다. 육수를 우러내기 위해서. 보통 칼국수는 멸치나 아니면 바지락 같은 걸로 육수를 내는데 지금 그런 재료들이 없기 때문에 남은 갈비살을 이용해서 육수로 국물을 우러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매운맛을 더하기 위해서 청양고추를 한 개 넣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된장 한 숟갈 푹 수북히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된장까지 풀었고 국물이 잘 우러나고 있습니다. 김치가 들어가는 게 정석은 아니지만 너무 재료가 없는 관계로 김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베이스가 된장이고 다른 간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치에서 간이 잡힐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간은 이따가 나중에 간을 보면서 조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칼국수면은 따로 산 것이 아니라 구입한 것이 아니라 며칠 전에 먹었던 샤브샤브 있죠. 거기에 사리로 먹으라고 들어있는 건데 그것을 활용한 겁니다. 마지막 날까지 알뜰하게 모든 재료를 소진하면서 먹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초벌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된장 베이스 살짝 짭조름하면서도 김치 특유의 맛이 나는데요. 아직은 더 우러나야 될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더 끓인다기보다는 칼국수 면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끓여야 됩니다. 일반 라면 면보다 저거 2.5배에서 3배 가까이 끓여야 되기 때문에 같이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넣고. 자, 여기서 중간에 면발에 쫄깃함을 더하기 위해서 찬물을 살짝 붓고 다시 끓어올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러면은 면발이 더 쫄깃해지죠. 물을 살짝 더 넣겠습니다. 가라앉았죠? 좀 있으면 다시 끓어올 때까지 기다려 볼 거고 잠깐의 냉수 마찰로 인해서 면이 더 통통해지죠. 칼국수 면은 가만히 놔두면 바닥에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간혹가다 한 번씩 이렇게 저어줘야 합니다. 자, 약간의 간을 하기 위해서 뭔지 아시죠? 다시땡. 이것도 멸치 다시땡이면 더 좋았을 텐데 없습니다.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면이 얼마나 익었는지 하나 건져서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익어야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짭니다. 물을 조금만 더 붓도록 하겠습니다. 짠 거는 해결이 되죠. 물을 넣으면. 자, 한 번 더 넣어서 한 소끔 더 끓어올 수 있게 냉수 샤워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쫄깃함이 배가 되고 더불어 간도 맞아떨어지겠죠. 솔직히 아쉬운 건 있습니다. 이게 재료가 많이 부족한 데서 지금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요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마법의 가루가 있었으면 그냥 게임 오버가 되는 건데 아시겠지만 여기는 마법의 가루가 없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또 끓기를 기다려 봅니다. 한 번 더 면 검사를 하겠습니다. 간은 맞고요. 된장이 아주 구수합니다. 자, 이제 그만 끓이겠습니다.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김도 있죠. 우리가 김도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김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국수는
대단히 뜨겁죠. 조심해서 먹어야 됩니다. 이 뜨거울까봐 겁이 나는데요. 평소 유명한 장칼국수 집에 가서 먹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훨씬 떨어지지만 없는 재료에서 충분히 이렇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된장의 구수한 맛이 느껴지고, 김치가 적당히 텁텁할 수 있는 된장의 맛을 김치가 산뜻하게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부족한 육수를 소고기가 지탱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이스로서. 그거 엄청 뜨겁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바닥에 보일 때까지 열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정리를 하고 이제 복귀할 생각인데, 집으로 복귀할 생각인데, 그러니까 오늘은 저한테는 격리 기간 중 최후의 만찬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도 밀키트입니다. 제목은 얼큰한 곱창 전골이라고 합니다. 곱창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고, 거기다가 또 전골은 술안주로 아주 그냥 더할 나위가 없이 좋죠. 설명서를 보니까는 모든 채소와 그런 것들이 다 씻어져 있어서 그냥 바로 조리만 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바로 조리를 하는데, 먼저 소고기부터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이거 볶아질 생각은 안 하고, 이게 스텐 팬의 특성상 붓습니다. 기름이 나오니까 이제 붓지 않고 잘 볶아졌고요. 어차피 소고기고 국물을 내고 풍부함을 내기 위한 작업이니까 뭐 완전히 익을 때까지,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익힐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 재료들을 넣겠습니다. 청양고추를 추가로 넣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청양고추를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고추가 있네요. 이런 고추들이 보통 맵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넣어보고 나중에 초벌간을 보고 모자르면은 추가로 고추를 넣던가 하겠습니다. 건고추도, 빨간 건고추도 바로 넣도록 하는데, 조금 더 맵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부숴서 넣겠습니다. 일단 초벌간을 보겠습니다. 엄청 칼칼하고요. 추가로 청양고추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조금만 더 끓이면은 이제 아주 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최후의 만찬인데 술이 빠져선 안 되겠죠? 자, 오늘 저녁 마지막 날 만 일주일 되는 저녁의 최후의 만찬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한잔 하시죠. 좋습니다. 떠서 한번 먹어볼까요? 두부랑, 일단 소고기는 우삼겹이 맞습니다. 우삼겹과 차돌은 다릅니다. 차돌이 더 비쌉니다. 식감도 다르고요. 곱창이 곱이 하나도 없네요. 여기 빠져서 국물이 풍부해졌을 거라고 믿고는 싶은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곱창 전골인데 곱창에 곱이 하나도 없어요. 대창이 훨씬 맛있습니다. 곱창이 씹는 맛이 좋긴 한데, 원래 곱창 전골을 할 때 곱창이 들어가잖아요. 이 국물이 이렇게 그냥 벌겋지만 않고 걸쭉합니다. 국물이 만두 터진 거가 이렇게 풀어진 것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곱창 속이 여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으로 건져 먹어도 그 곱창 안에 곱의 풍부한 맛이 엄청 느껴지는데, 지금 여기는 일단 곱창 안에 곱이 없고요. 그리고 국물을 부어도 국물이 그렇게 곱창 속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곱이 보이지가 않아요. 뭐 외국 곱창을 당연히 썼을 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 제품을 또 디스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도요, 밀키트고요. 이거는 가격 대비 이 가격에 이 정도 가성비면은 훌륭합니다. 직접 이렇게 재료 마련해서 만들려면은 돈이 이 제품에 한 2배 이상 들거든요. 2배가 뭡니까? 3배 가까이 들 겁니다. 물론 이제 질은 달라지겠지만요. 여기 와서 한 번도 술이 술술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최후의 만찬이라 그런지 아니면은 이제 몸이 다 회복돼서 그런지 술이 술술 들어갑니다. 이놈은 곱이 좀 있습니다. 곱이 있어요. 이거는 제 또 개똥 철학인데, 버섯을 제가 좋아하는데, 근데 이렇게 버섯을 보면은 음식을 먹을 때 버섯은 항상 도움을 주거든요. 물론 이제 버섯볶음 같은 이제 버섯 전골 같이 자기 자신이 주가 되는 요리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부가 돼서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참 그때마다 좀 버섯을 먹을 때 맛있게 먹긴 하지만 버섯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기도 아닌 것이 식감은 고기 맛, 고기 식감 비슷해서, 심지어는 다이어터들한테도 고기 대신 버섯을 먹게 하거나, 아니면 버섯 성분을 이용해서 고기 맛 나게 요리를 한다든지. 버섯이 무슨 잘못이 있는데 이렇게 버섯이 고기처럼 보여야 되고, 식감이 고기 식감이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버섯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인이.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버섯은 버섯 자체대로 그 특유의 향이 있지 않습니까? 버섯마다 식감이 다 틀립니다. 냄새도 틀리고요. 당연히 맛도 틀리고요. 다 개성이 있습니다. 그 식재료의
개성을 존중해주자. 한 잔 먹고 취한 건 아닙니다. 절대. 제가 요 정도 먹고 취하는 사람은 아닌데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약간은 4차원적인 개똥 철학이었습니다. 버섯에 관해서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신경도 안 쓴다면. 네, 3월 11일 금요일 오늘 밤도 마무리가 돼 가는데요. 처음에 지난주 금요일날 왔을 때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걱정이 앞섰지만 지내다 보니까는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고, 원래 이렇게 격리 기간 동안 매일매일 영상을 찍어서 격리기를 올릴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내다 보니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격리기를 올리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람이라면 보람일 수도 있을 거고 부담이라면 부담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시간이 다 거기에 뺏겨서 하루 종일 편집하다가 그리고 8일째가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금 전에 체온 측정을 했는데 36.4도 정상이 나왔고요. 오늘 저녁에는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이제 정상 체온이고, 몸이 완벽히 회복이 된 거죠.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여기서 지내면서 의미가 있는 격리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밤을 여기서 잠을 청하고 이제 내일은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촬영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저의 격리 생활을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